자, 이제부터는 자기소개서다. 자, 이제 두 번째 대교육 공통문항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자,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의미다. 그렇죠? 교내활동 3개 이내를 통해 그랬어요. 교내활동이니까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우리 재학생들은 교내활동.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자, 어쨌든 우선은 키워드만 찝어갑시다. 배우고 느낀 점. 1번에서도 우리가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2번에서도 우리가 교내활동 3가지. 근데 뭐야? 본인 의미를 두고 했던 교내활동 3가지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니까 배우고 느낀 점은 꼭 들어가네. 그지? 중요하지?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활동 중 참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여기서 해석하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자, 이제 이만하면 학교에서 준비하는 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대학을 갈 수 있겠지 하고 서류를 다 냈는데 떨어진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나는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이거예요.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 이것은요, 자사고 다르고 해석이. 그 다음에 과기고 다르고, 과학고 다르고, 영재고 다르고, 국제고 달라요. 그 다음에 일반고 다릅니다. 일반고에서도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국립이냐에 따라 나눠지는데 우선 이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선 중요한 거는 본인의 재학기간 중 본인의 의미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의미가 중요해요. 어떤 의미? 의미라는 건 참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단어 자체가. 어떤 거? 전공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걸 좀 더 함축하면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학업에서 찾았죠. 2번은 어떤 거냐면 이것은 우리가 비교과 활동에서 찾는 겁니다. 비교과. 비교과라는 건 뭐죠?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 7가지가 있죠.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많아요. 거기서 찾는 거예요. 비교과에서. 그 다음에 3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율에서는 한번 찾아보고요. 자, 자기생계부 지금 갖고 앞에 오세요. 하면서 빨리빨리 배워가게.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어디 찾을까? 한번 진로에서 찾아볼까요? 아니면 서울대 같으면 우리는 뭐 독서에서 써봐도 괜찮은데 4번 문항 독서가 있으니까 굳이 독서에서 안 찾아도 되고. 우선 자율, 동아리, 진로. 조금 더 나는 특색 있게 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특사항에서 찾아봐도 돼요. 세부 교과 상황. 근데 어쨌든 2번 문항은 1번 문항과 달리 1번 문항은 학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2번 문항은 비교과를 물어보니까 3대 비교과 그럼 뭡니까? 자율, 동아리, 진로가 되겠죠.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대에 가겠다. 자, 동아리 활동은 뭐 했어요? 과학 동아리를 했다. 거기서 인체의 어떤 장기나 인체의 구조나 몸을 알아보기 위해서 난 해부학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은 전공 역량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물론 활동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활동 속에서 학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몸을 해부했어도 신경정신과를 가고 싶은 학생과 뭐 정형외과 닥터가 되고 싶은 학생과요. 피부과 닥터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의미가 다르겠죠.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점. 관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율활동 통해서 나는 학교에 어떤 뭐 의사 선생님을 초청해서 혹은 과학 강사를 초청해서 들었다. 과학 강사를 초청해서 들었는데 어떠냐?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전공 역량과 어떤 식의 의미가 있었는지를 내가 느끼는 의미를 찾는 겁니다. 강연은 똑같겠죠. 강연을 하는 것은 사건은 강연이라는 어떤 행위는 똑같아요. 근데 그걸 듣는 학생들이 전공에 따라서 이 강연의 내용에 자기가 찾는 의미 자체가 수만기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인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했더니 나는 대학에 의예과가 어디가 있고 그 의예과들에서 특색 있게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난 알아봤다. 이것도 진로활동이에요. 본인이 찾는 거.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이 비교과 활동들을 갖고 전공 역량에 맞게 의미를 찾아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복병이 뭐냐면 복병이 지금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복병이. 근데 우선 복병 1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금 자율활동에서 뭐 했어요? 동아리 활동에서
우리가 동아리 있는데 해부 동아리 활동을 한번 해봤다. 그 다음에 진로 시간에는 내가 학교, 대학의 의대를 한번 찾아봤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서는 강사를 모셔다가 제 강연을 들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 다 하는 활동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이건 뭐다? 특색 없는 활동.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다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물론 해부 동아리를 한번 해봤다. 이건 굉장히 특색이 있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 학교는 일반고에서는 거의 없죠. 하지만 자사고, 영재고 이런 학교들은 그 학생의 학과에 맞는 동아리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런 걸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내신이 1등급이요. 일반고 1등급이요. 자, 좋습니다.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이 아니고 뭘로 가면 돼? 교과전형으로 가면 돼. 학생부 교과전형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데? 내신 70이요. 그 다음에 비교과 30이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이니까 1등급 중에서도 1.2, 1.3 참 1등급이야. 비교과 30이죠. 이 정도 해서 갈 수 있어요. 물론 서울대 일반 전형은 별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신 1등급이라도 뭐 일반 전형 자체가 서울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죠. 특색 있는 비교과 활동들을 해줘야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요? 선생님이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린 건 뭡니까? 내신 1등급을 학종으로 대학 보내기가 선생님의 주된 그 전공입니까? 아니죠. 저는 내신 3, 4등급을 수도권 대학에 보내기, 서울권 대학에 보내기가 저의 전공이죠. 우리 학생들이 내신이 3, 4등급 학생들이라면 이런 학교에서 뻔히 하는 비교과를 갖고는 절대 경쟁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교회 활동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쓴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서 책이라든가 또 그전에 선생님이 썼던 여러 입학사항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한 책들을 보면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 교회 활동 중에서도 학교장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들이 뭐냐? 교육부, 보건복지부, 의대 간 학생이라면 뭐 노동부,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공모전 사이트가 있어요. 그 공모전에서 이렇게 권위 있는 이렇게 교육청 이런 식으로 학교장의 허락을 받으면 교회 활동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우리가 공모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 비교과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많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선생님도 강연하고 많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제 그 전수가 돼서 학교 선생님들도요, 비교과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교회 활동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십니다. 왜? 생계부에 아이들한테 특색이 있는 내용들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계부에 특색이 있는 활동들이 들어가야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했다는 거를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워낙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또 이런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으면 교회 활동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안일하게 학교에서 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간다면 내신 3, 4등급 학생들은 절대로 인서울 할 수 없다. 프로젝트를 찾아서 해야 된다.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복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재수생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해외고는 되겠어요. 자, 해외고는 어차피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죠. 자, 이걸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외고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해외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학종을 준비를 해서 대학에 가겠다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서 2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해외고 학생들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의 전공 역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요. 해외고 학생들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갈 게 아니라면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국내에 있는 대학을 갈 거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해외 가기 전이라든가 해외 고등학교에 11학년 때부터는 국내 학종 입시에 대한 프로세스를 그 나라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국내에서 학종을 준비하겠다 했을 때 이미 늦습니다. 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여긴 뭐라고 그랬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잖아. 그치?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재수생이 있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있습니다. 먼저 검정고시 학생들을 말씀드릴게요. 검정고시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 검정고시가 4월 달에 보고 8월 때 보고 1년에 2번 봐요. 그쵸? 검정고시 보는 기간에 검정고시 총점을 100점을 맞았어. 이건 졸업으로 봐요. 대학에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검정고시 점수가 총 100점이야. 만점이야. 더 이상 볼 점수가 없어요. 이미 그 학생은 그 후로는 학종을 준비해도 졸업으로 보기 때문에. 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니까. 내가 총점이 99점이요. 검정고시가. 그럼 준비할 수 있어요. 왜? 100점이 아니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검정고시 학생들 내가 만점이면은 졸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98점이던 97점이던 99점이던 그때는 뭐 할 수 있어? 준비해서 갈 수가 있어요. 자, 해외고 학생들과 검정고시 학생들 학종 준비 기간은 최소 1년 반 정도를 봐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뭘 준비하냐? 전공 역량을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2, 3개월 남겨두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지금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말하지 마세요. 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어떻다? 최소 1년 반. 아무리 늦어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1년은 준비 기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학종을 재수를 못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연결 고리들이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생계부를 만들어 갈 때 어떻게 한 거? 의미가 없이 그냥 했던 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의미 없이 그냥 해버려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연결 고리들을 갖고 의미를 다시 부여해서 지금 이런 공모전이라든가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걸 다 말씀 못 드려요. 저만의 노하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연결을 시켜서 의미를 확장시켜서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발전되는 과정들을 나열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받습니까? 면접에서 받으면 돼요. 왜? 학종은 인식과 여러분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잠재 역량이 발전하는 과정을 대학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2번 비교과 역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나쁜 건 아니지만 좋지만 내신 3, 4등급 학생들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어떤 학교장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교회 활동들을 중심으로 전공 역량에 맞춰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2번 문항, 비교과 문항이죠. 2번 문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3번 문항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